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달러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3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우리 돈의 값어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율은 어찌 보면 그 나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환율과 금융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좀 조정받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7원이 내린 122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 7원이나 내렸지만 그래도 거의 1230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00원 후반대에 있었고요. 지난해 5월에는 1100원이 위협받을 정도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예.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치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환율 시장에서 하루에 10원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루 가격 변동이 2, 3원만 넘어도 네. 외환시장 딜릴룸에서 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하루에 10원씩 연이어서 오르고 또 오늘은 7원이 빠지고 하는 거니까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외환 보유고도 4,300억 달러인가요? 네. 그 정도 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다시 돌아섰잖아요. 네. 근데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환율이라는 게 이제 워낙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없고 예. 좀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상대 통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보면 달러가 되겠죠.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달러가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원화의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달러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화보다 달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강력해지다 보니 원화는 그대로 있지만 달러의 상대 가치가 더 올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가장 쉬운 예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내 키는 그대로인데 방학 동안 친구들의 키가 훌쩍 커버리면 키순으로 매긴 반번호가 제가 훅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런 거가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단가 그러니까 그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외국에서. 네네.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이 장단점이 네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치의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이냐,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이 환율의 값어치로 이득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0달러 받으면서 팔던 물건을 환율이 1,200원이 되면 9달러만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그렇죠. 물건을 파는데 네. 저렴하게 파는 거니까요. 또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10달러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11,000원 벌던 게 12,000원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형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 완제품을 파는 형태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네. 1,100원 주고 1달러짜리 물건 사올 수 있는데 이젠 1,200원을 줘야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올 수 있으니까 네. 최종 생산품을 수출해서 이익을 보더라도 결국 최종 수익은 비슷해져 버리는 겁니다. 수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결국에는 원재료를 사면서 상쇄돼 버리는 거죠. 예.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고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면 뛰어난 인적 자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원자재들,
특히 에너지원으로 필수적인 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들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건 어차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원화까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를 주니까 결국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뭐 예를 들면 정유, 화학, 항공 뭐 이런 데들은 좀 울상일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중간재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재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더 경쟁력이 높아져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가격의 상승이나 환율의 이런 거를 최종 물건에다가 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 그러지 못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좀 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데는 정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건을 원유를 사와서 예.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는 여러 물건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수출을 또 하거든요. 예. 그나마 좀 나은데 예. 항공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떼서 결국에는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죠.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이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시장에서 주식 팔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죠. 이걸 매수자로 생각을 하면요. 네. 다만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의미로 읽히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와서라고는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혹시 지속해서 원화 약세가 나오게 되면 살 때는 좀 유리한데 사고 나서 주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 하락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수 자체를 좀 꺼리게 되고요. 네. 반대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투자한 돈을 달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그러네요. 네. 실제 며칠 사이 원화가 한 20%가량 떨어졌거든요. 네. 이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20% 봤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더구나 달러의 강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거니 주식시장으로 보면 보통 이럴 때는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서거든요. 네. 주가도 빠지고 환율 때문에 앉아서 가치 하락까지 맛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 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 외국인들은 일단 서둘러서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물론 자신들이 들고 있는 주식 전부를 파는 건 아니고요. 환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일단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매도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원화 약세,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크게 오르는 동안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주식시장에서 외인 따라가다가 쫓아가다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언제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 아무도 사실 모르거든요. 정보가 아무래도 개미 입장에서는 너무 적으니까. 근데 뭐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건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과 주가 상관관계가 실제 데이터로도 그렇게 증명이 됩니까? 네, 뭐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시기 8번을 분석해 보니까 모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때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하는 걸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2016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한 12% 정도 떨어진 시기, 그러니까 12% 정도 강세가 나온 시기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41%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으로 가보면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13% 정도 하락한 시기에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7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환율하고 지수 상승의 관계는 분명히 역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로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도 이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요즘에는
해외 주식 계좌 갖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고려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사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려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업 구조상 수출이 높은 비중, 특히 신흥국 쪽으로 이 수출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해질 때 이익폭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고점이 됐다라는 판단들이 나올 때쯤에, 예. 물론 이걸 저희가 정확히 알아내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다소 달러 강세가 진정될 시기를 고려하셔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것, 매수하더라도 이렇게 신흥시장 쪽으로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주가의 상승과 그다음에 환율의 어떤 효과까지 이중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현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는 건 조금 과도하다는 견해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00원까지 올라가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1,20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다만 이런 전쟁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얼마나 길어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정도의 환율이 유지될 것이냐는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가장 환율 수준이 높았던 게 2010년 3월에 1,296원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0원까지는 넘은 적은 없거든요. 네. 당장은 한 1,200원대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전쟁 상황이 조금 해소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다시 1,10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변동폭이 너무 큰데요. 네. 당분간은 좀 환율 시장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 시장에서 좀 큰 변수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요즘 이럴 때는 좀 몸을 사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공격적 투자로 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네.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인 것 같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현금 보유도 투자다라는 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